네, 이어서 157페이지에 보시면요. 예, 그 첫 번째 단계로 부탁해서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몇몇 더 좋은 음식이 있다. 더 좋은 음식. 그 당신이 그것을 마스터할 때, 다 익혔을 때, 예, 당신은 과거에 먹던 방식을 되돌아보고 다음과 같이 결심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다음에 두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제 당신에게 대체할 음식 공급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부탁께서는 그리고 우리 마음 자체도 어떤 대체 음식도 안 주고 야, 그 지금 네가 먹고 있는 방식 그거 별로 안 좋은 거야. 너 몸에도 나쁘고 타인에게 해도 끼쳐. 그거를 그냥 끊어버려. 응? 끊어버려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통제나 조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얘 스스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한테 뭘 시키려 그러면 공짜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음식을 줘야 돼. 좋은 거를. 선정이라는 음식을 줘야 돼요. 이것도 안 주고 그냥 기존의 걸 끊어라.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걸 주고 자연스럽게 지가 알아서 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정이 주는 즐거움이 워낙 좋으니까. 좋으니까. 그 내용을 지금 하는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 이제 통찰이란 이런 거다. 특정한 종류의 집착, 특정한 종류의 먹이에 대해 안 돼. 라고 거절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다. 방법을 배울 때 대체 음식은 존재해야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대체 음식이 없으면 일시적으로는 가능해요. 습관을 좀 바꾸고 이렇게 해서 일시적으로는 가능한데 결국 다시 돌아갑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을 할 때 많은 분들이 그러는데 처음에 이제 결심을 하다가 결국 나중에 그 결심이 깨지고 계획이 흐트러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어느 지점까지는 참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선정의 즐거움이다, 뭐 수행의 즐거움이다라고 할 때 그게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참 동안 참아야 됩니다. 이 참고 견디고 이 힘 때문에 그걸 이제 그 어떤 훌륭한 어떤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처음에 존재해야 된다. 참고 견디고. 이 정도는 고행이 아니에요. 이걸 어떤 사람들은 아, 이것도 고행이다. 그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고행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그죠? 이 정도는 그냥 아주 가벼운 거다. 그래서 이런 정도는 참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열심히 뭔가를 시도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성공했고,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뭐, 우리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어떤 거든, 그런 정도의 노력만 기울이면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나이가 좀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옛날 감각을 자꾸 잊어서 그러는데 옛날에 뭔가 했을 때 그 정도 노력을 기울이면 된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근데 사람들이 이제 불교 수행에 들이는 노력을 조금 이렇게 약하게 생각을 해요. 약간 이제 뭐라 그럴까. 약간 취미 약간 비슷하게 취미 생활 비슷하게 이제 어떤 정신적 어떤 그 포지션을 가진다라는 거죠, 이거를. 그러다 보니까 선뜻 이렇게 탁 다가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취미생활로 하시면 안 됩니다, 불교를. 수행을 취미생활로 하시면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부드럽게 물 흐르듯이 이렇게 가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조금 잘못됐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했을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다시 이어서 보면 그 제일 밑에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부터 보면 중간에 특히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당신이 집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됩니다. 부탄은 그것을 모두 가래, 딴하라고 이제 말씀하셨다. 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8페이지 보면 이제 딴하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 이 욕망은 명백하고 지속적으로 관찰했을 때
어리석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놓아버릴 수 있게 되는 유형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첫 번째 거는.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거는 그 밑에 거죠. 그러나 다른 종류의 욕망은 그것을 살피더라도 되돌아보게 됩니다. 즉 이제 미련이 남게 된다 뜻이죠. 예, 도전적으로 즉 당신이 그것을 보고 아닙니다. 이것은 바보짓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나는 어쨌든 이 방식으로 먹을 것이다. 난 상관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욕망을 가졌을 때 부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때 당신은 노력해야 된다. 이게 이제 쉽게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때 힘껏 조작하고 그 다음에 네, 줄친 부분 한번 보시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당신이 노력해야 할 먹이는 어떤 종류인가요?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네, 이런 내용도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159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러나 정말로 안 된다고 노력해야 하는 다른 종류의 음식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음식이 있다. 그 160페이지에 보면 이제 거기 이제 그 음식이 있는데 그게 이제 그 스님의 일화죠. 예전에 제가자일 때 거기 보면 예, 그것이 비록 당신을 아프게 할지라도 당신은 상관하지 않는 이런 형태의 음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음식에서 오는 기쁨이 크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이제 그 제가 치앙마이에 거주하는 평신도였을 때 저는 대학에서 이제 가르쳤다. 그 대학의 외국인과 태국인 교사 그룹들은 태국 북부 음식을 정말 좋아했다. 이제 치앙마이가 북부 지역이니까 매웅순, 치앙마이, 치앙라이 그쪽은 산이 많아요.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지형입니다. 산이 아주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있는 그 중간 정도 지점인데 태국의 중간 정도 그쪽은 산이 거의 없다. 평지예요. 거의 평지. 그래서 태국은 땅이 우리나라하고 이제 우리나라보다 크거든요. 훨씬 큰데 산이 이쪽 밑에 지역은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커요. 사실은 다 평지예요. 그냥 다 산이라고 해봐야 이제 한 100m, 200m 정도 구릉 정도밖에 없고요. 다 평지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태국 북부 음식을 정말 좋아했다. 그러니까 태국 북부 음식은 이제 매운 음식이에요. 우리나라 입맛에 맞아요, 이게. 북부는 맵다. 그래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모였습니다. 우리는 최고의 시장이 어디인지, 어느 시장이 최고의 남프리콩.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그림을 좀, 이렇게 받아왔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태국에 가실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혹시 있게 되면, 이제 그 저희 지역 쪽으로 만약에 온다거나 그쪽 이산 지역 특히 이제 그 불교 수행처와 관련되는 그런 지역에 다니면 이 네 가지 종류의 음식을 제일 많이 먹게 돼요. 절에서도 이제 제가자들이 이 음식을 아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참고 삼아 여러분들이 한번 보라고 이렇게 그림을 했는데 남프리콩이 거기 위에서 첫 번째 거예요. 거기 이제 뭐 이런 건 안 해도 되는데 참고 삼아 제가 1번이 이제 남프리콩이고요. 돼지고기하고 이제 그 양념을 이렇게 섞어서 이제 뭐 어디 찍어 먹고 야채 찍어 먹고 하는데 이걸 아주 많이 먹어요. 태국 분들이. 두 번째 이제 카이양인데 태국은 닭고기를 우리처럼 튀기질 않고 이렇게 숯불에 구워요. 이게 이제 많이 먹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캉항레이 있죠? 여기 이제 뭐, 돼지고기 이제 어떤 커리 비슷한 거예요. 3번. 그 다음에 이제, 랩이 4번이고. 이렇게 이제, 이게 원래 치앙마이 그 북부 지역, 태국 북부 지역에서 실제로 일반인들이 또 식당에서
제일 가장 많이 먹는 보편적 음식이다. 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혹시 태국에 올 줄 모르니까 한번 참고 삼아 보라고 이렇게 그림을 올려뒀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장에 가서 각자 하나씩 음식을 구해와서 모여서 먹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그걸 먹었는데 다 이제 설사를 했다. 태국이 이제 태국 같은 나라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요. 이 음식을 우리처럼 이제 냉장 보관하고 이런 걸 안 합니다, 얘들은. 얘들은 그날 음식을 팔다가 남으면 버려요. 버리거나 이제 뭐 개들 주거나 이렇게 해요. 그 주변에 있는 개들. 그 태국은 대부분 음식을 보관을 안 합니다. 저희 절에도 어떨 때 이제 행사 때 음식이 진짜 많이 들어오거든요. 안 들어올 때는 뭐 거의 안 들어오는데 많이 들어오는데 그 음식을 그날 어떻게 됐거나 다 처리해요. 제과자들 다 나눠주고 어차피 보관을 못하니까. 그래서 상하는 부분이 많아요, 사실은. 시장에서 사면. 예, 그래서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설사를 하고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모여가지고 다시 또 사와서 먹습니다. 이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 음식에서 주는 즐거움들이 크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한다 이런 뜻이죠. 예, 161페이지에 보면 이제 그런 말들이 나오죠. 요 내용들은 뭐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제 162페이지도 지나가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63페이지도 이제 요것도 요런 경우 이제 뭐 그 부탄에서 이제 있는 일들이죠. 요런 것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예, 그 다음에 이제 163페이지의 그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예, 다시 말하지만 이것이 부타께서 여러분에게 선정을 가르치는 이유 중에 하나다. 예, 그 다음에 잠시 동안 선정을 먹어보고 예, 그리고 나서 다른 것들로부터 얻는 즐거움과 그것을 비교해 보라. 당신은 선정을 먹고 있을 때 개를 어기고 먹는 또는 욕망을 먹는 분노를 먹는 불건전한 마음 상태를 먹는 것에서 초래되는 나쁜 결과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이거 정도가 아니라 이 이제 선정이 주는 즐거움이 이걸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훨씬 뛰어넘는다. 예,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제 164페이지 요 내용도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는 거 있죠. 그래서 설탕 같은 거 그런 내용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165페이지다. 165페이지에는 거기 보면 네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요. 이것이 바로 통찰이 생기지 않는 이유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거리에서 벗어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변하는 것을 그냥 받아들여. 예, 그것은 통찰이 될 거야 라고 말할 수 없다. 그죠? 통찰이 아닙니다. 통찰은 거기 있죠. 봄으로써 생긴다. 거기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을 해두세요. 통찰은 봄으로써 생깁니다. 거기. 우리가 이제 그 통찰이라 할까, 뭐 지혜 이런 것들은 직접 우리가 경험함으로써 생기게 된다. 그냥 우리가 뭐 머릿속에서 이론적으로 또는 사유를 통해서 생기는 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생길 수도 있겠죠. 당연히 또 이제 바람일이 있는 분들은 그게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첫 번째 부류의 분, 두 번째 부류의 분,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을 때 우리는 세 번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럴 때는 직접 봐야 된다. 봐야 한다. 그 내용이 이제 거기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166페이지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거기 줄친 부분에 있습니다. 5단계를 가르쳐서 중독을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집착을 좀 벗어나게 이제 만들었다라는 거죠. 5단계. 예, 그래서 이제 거기 한번 뒤에 또 나옵니다. 뒤에 나오는데 여기서 간단하게 보면 이제 그 욕망, 중독 뭐 다 비슷한 말로 보시면 돼요. 욕망이 이제 따나 개념도 있고요. 우빠다나 개념도 여기 같이 있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는 그런 것들이 언제 일어나는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일어난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첫째. 그 다음에 언제 사라지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우리가 놓아버리질 못하고 계속 다시 움켜쥐는 이유가 뭔가. 즉 거기에 어떤 매력적 요소가 있는가. 어떤 사람이 이제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다. 화를. 근데 이 사람이 화를 내고 후회를 해요. 내가 왜 화를 냈지? 하고 후회를 하고 또 화를 내고 심한 화를 내고 또 이제 사과를 하고 후회를 하고 자기 스스로를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또 화를 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모르냐면 자기는 화를 싫어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화를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걸 못 끊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화에 대해서 아주 어떤 매력적 어떤 요소를 많이 좋아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5단계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뭐 그냥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진짜 외웠다가 그대로 적용시켜 보면요. 처음에는 좀 어색한데 시간이 지나면 아주 이게 유용한 도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탁해서 이런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방법을 이걸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선 선정 막 호흡 관찰하고 자세 관찰하고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지만 부탁해서 이런 것도 가르쳐 주셨다. 아주 세부적인 것도.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욕망이나 그런 중독에 어떤 매력적 요소가 있냐. 그걸 아주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분명히 자기가 인정하기는 싫지만 분명히 뭔가 있어요. 거기. 그걸 자기가 한 번도 곰곰이 생각을 안 해봤을 거예요. 잘. 근데 곰곰이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매력이 있다. 거기에. 내가 그게 어떤 집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력적 요소가 있으면, 그죠? 그게 당연히 어떤 이런 아쿠살라니까 결점이 있겠죠. 그래서 그걸 비교하는 겁니다. 결점과 매력적 요소를 비교한다. 비교해 보면 형편없죠. 그죠? 매력적 요소가 워낙 하찮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직접 보면. 주로 자존심, 우월감, 그 다음에 뭐 어떤, 우리 소위 얘기하는 화풀이. 화를 내는 사람들은 주로 이런 게 많아요. 아주 간단한 게, 이게 매력적 요소예요, 겨우. 근데 남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남의 마음에 못을 받고, 그죠? 자기가 후회하고, 그 다음에 관계가 어색해지고, 친구들이 떠나고, 가족 관계가 나빠지고, 도반들하고 멀어지고, 이 뭐, 결점은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매력적 요소는 너무나 하찮은 거다. 비교를 해보면, 비교하는 순간, 아차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직접 일상에서 적용해보고 수행에서도 적용해보세요. 그 다음에 5번째 보게 되면 이렇게 4번에서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5번에서 탈출이 일어납니다. 야, 이건 내가 정말 바보짓을 했구나. 그래서 그 자기가 어떤 집착을 하고 중독이 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이욕, 열정이 식어버리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자기가 이제 그 4번을 잘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그것에 관심이 없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사소한 것, 즉 이런 사소한 아쿠살라 어떤 심리 상태에 대해서도 사성제를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성제를 적용해서 우리가 5번, 즉 니로다, 멸성제를 경험해 보는 거예요. 시련을. 작은 거지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그래서 3번에 이제 매력적 요소 이런 것들 4번에 비교해 보는 것. 이게 다 이제 사성제의 관점에서 그 임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7페이지 거기 한번 읽어 보시고요. 그럼 168페이지에 보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세 번째 패러그래프에 보면 이제 분노가 있을 때, 그죠?
우리는 분노에 매달립니다. 분노에 집착을 합니다. 중독돼 있어요, 분노에, 사람들이. 자기는 분노가 싫다고 그러는데, 화내는 자신이 너무 싫다.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분노에 치를 떠는데도 또 분노를 일으키죠. 왜? 중독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가 중독됐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이 어떤 분노에 대해서 아주 어떤 매력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모른다. 왜?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한 번도 단만항 미자요. 어떤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조사를. 그죠? 조사를 해보고, 이점과 결점을 조사를 해보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힌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내용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래전에 태국에서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방콕의 차오쿤 우팔리, 이제 아주 단마윷에서 큰 어른 스님이에요. 우리가 이제 단마윷에서 이제 가장 좀 이렇게 큰 어른으로 보는 스님이 그 아잔문 롱푸문이라 그랬죠, 그죠? 아잔문 롱푸문. 이분의 이제 그 계사 스님이에요, 계사 스님. 계를 내려준 스님. 보통 이제 계를 내리려고 그러면 단마윷에서는 보통 36년 차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이 되고 어떤 시험에 이제 합격을 해야 돼요. 시험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또 다른 조건이 또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제 절에 이제 본 스승이 이제 지금 계사 스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아잔문이란 이 훌륭한 스님의 계사 스님입니다. 지금 차오쿤 우팔리라는 분이요. 요 스님이요. 근데 차오쿤이라는 건 이제 왕실에서 내려준 어떤 그 존칭어 같은 거예요. 우팔리가 이제 스님이죠. 스님이 이제 그 기본적인 닉네임이고요. 닉네임. 그래서 이제 마하테라께서 계셨다. 마하테라는 보통 법납이 이제 45년 이상 됐을 때. 근데 이분이 이제 탄캥처럼 날카로운 혀를 가진 것으로 유명했다. 날카로운 혀. 아주 유명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나오는데 아주 재밌는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169페이지는 이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